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중국에서 빵을 사 먹은 초등학생이 독극물 중독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학교 앞 매점에서 사 먹은 1,600원짜리 빵이었는데요. 생산업체 8명이 체포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숨진 초등학생이 살아 돌아올 순 없죠. 저희도 방송에서 썩은 김치 소식 전해드렸는데 먹는 것 같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김정일과 김정은 때문에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정일, 김정은뿐 아니라 레닌,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 카스트로도 역사상 중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만 65세부터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앞서 대구시가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가운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 시장은 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 일정을 이달 중으로 조율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조금 전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바로 큐시트웨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네이밖에 몰라 발언에 김성태 돌연 심경 변화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진술 하나하나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국에서 당초 체포돼서 이 국내에 송환되던 과정까지는 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연 바뀐 태도와 이 최근 이딴 폭로 배경이 궁금하던 차였는데 네. 이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심경의 변화를 야기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못 잃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네, 이 쌍방울과 관계가 있다면 이 네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 약간 누구세요와 같은 반응이었던 건데 네. 이 해당 발언이 좀 이 감정을 상하게 했고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또 이 김 전 회장 측 관계자 역시도 이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 네일을 이 해당 발언이 좀 이제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고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익숙한 사례가 좀 앞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때 상황과 좀 겹쳐 보이는 듯한 면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 영상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요, 꼭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이 트리거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쌍방울의 자금 내역을 전부 가지고 뜯어보고 있거든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네.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추궁을 할 때 이 부분에 소명할 건 소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서 이 공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사실관계를 적었다고 하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네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또 얘기하기로는 검찰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을 좀 회유하는 거 아니겠느냐, 압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MBN이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 김성태 회장 쪽에서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때문에 선 긋는 발언 때문에 좀 신경 변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좀 데자뷰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지키고 싶은 건 저는 자존감이었다고 봅니다. 즉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이재명 지사에게 네. 자신이 오염이 됐다든지 처음 표현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선을 긋는 것.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었을 테고 이번도 좀 비슷할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자신을 모른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네. 어쨌든 만약에 공모관계였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서로 선을 긋는 것까지는 이해갑니다만 네. 내의 한 벌 입은 것밖에 없다.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까지 기업을 그러니까 단순히 쌍방울에서 IT 분야 또 연예계 분야 또 제조 부문까지도 이렇게 넓혀서 미래 산업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표방해왔고 그렇게 사업을 넓혀왔는데 네. 고작해야 자기들 파트너로 해서 대북 사업을 하게 했는데 대북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작 내이 만드는 회사로 취급을 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일을 맡겨왔는가? 라는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해봅니다. 네. 짧게 좀 여쭤보면 짧게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유동규가 지금 둘이 된 상황이에요. 네네. 이건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재명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는 뭐냐면 그냥 모른다거나 짧게 대답하지 않고 그걸 좀 희화하는 게 좀 문제였어요. 이번에도 이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웃지 않았습니까?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점이라면 강점이 말을 굉장히 쉽고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이번에 약간 도구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지숙 기자 추가 의혹이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이 800만 달러가 아니라 추가로 50만 달러를 더 보냈다라는 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돈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진술을 하면서 이 북측 인사가 행사를 주도하는데 거마비로 쓰였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의혹들은 이 모두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기반으로의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확인서, 이 일종의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건데요. 네. 이 수령증에는 이 북한 송명철 이 조선 아태평화의 부실장 이름이 적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저희도 한 차례 소개드린 바가 있었던 이 경기도 내부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었던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사이 이 관련성을 좀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 강재묵 기자. 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두 사람 이 사이에서 좀 한 역할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교 역할을 한 정황 진술이 좀 계속 더해졌는데요. 네. 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통화를 나눴다는 진술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초 전해드렸었던 이 한 차례, 두 차례 통화 이상으로 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최소 4차례 이상의 오. 통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전에는 2번이라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4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최소 4차례 이상이라는 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네. 또 2019년뿐 아니라 2022년, 즉 바로 작년까지도 통화를 나눴다고 이게 진술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선 전국에서 이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차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컨택을 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건이 아닌 이 잦은 접촉 정황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강재묵 기자가 이야기한 4차례의 통화 가운데서 네. 어제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이 북한 인사와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전화를 함께 있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통화, 이 통화의 뒷이야기도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 당시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었다고 합니다. 어. 애초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도의회에서 어그러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측 인사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보고 네. 도대체 경기도는 무슨 낯으로 왔냐 어휴. 라면서 호통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회장이 간담회 직후에 식사 자리에서 고급 양주를 꺼내면서 북측 인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고맙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강재묵 기자? 이 내용 전부가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옥중에서까지 가족에게 메모를 전해 이 관련 의혹 입장을 표했는데요. 네. 이 특히 대북 접촉 과정을 이 경기도나 이 전 부지사 본인은 전혀 몰랐다며 이 당시 송금 자체가 비밀리에 일어났었는데 알 리가 없었다. 완전 허구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 김성태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완전 허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부인하면 사실 밝혀내기가 북한은 뭐 조사할 수도 없고 못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뭐가 허구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관계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쌍방울이 먼저 북측하고 만나고 경기도가 따로 북측하고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사진 보면은 다 있잖아요, 지금. 네. 뒤에 뭐 술자리라고 하더라도 업무 비즈니스는 따로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술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뭐 바꿔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주장하려는 거고 그 부분은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적으로는 이 부인하는 것 자체가 뭐 조금 신빙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일단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쌍방울 직원들이 뭐 수십만 달러씩 중국으로 들고 갔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냈다라는 건 돈의 이미 흐름은 있잖아요. 이미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예, 돈의 흐름은 다 파악이 됐으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재명 대표랑 연관성이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로 보게 된다라면 결국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요거를 보게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돼.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인데 현재까지는 완전히 허구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허구인지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 측이 좀 더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좀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검찰에서 추가 소환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 또라니 또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그래서 언제 간다는 겁니까? 네, 가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변호인과 협의 중이다라고만 네. 밝혔는데요. 이 주중에는 당무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했던 만큼 이번 주말인 4일이 있는데 네. 이날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조사일은 다음 주 토요일 11일이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토요일은 돼야 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네. 천공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가짜 뉴스 고발입니다. 또다시 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네. 후보지에 오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네. 이게 오늘 나온 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쓴 신간 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서 이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해당 의혹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와서 들러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남동에 있는 총장 공간을 둘러봤다. 1시간으로 반 정도 둘러본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추후에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검정색 카니발이었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 인사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인수위 관계자. 이전 TF에이던 1, 2니까요. 네. 그게 3월 15일로 기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용산 둘러보러 왔었던 분, 예. 그 두 분이었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본인도 당시 해당 내용을 부 전 대변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다라면서 당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주변에서 여러 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걸로 전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그날 한 5명이 만찬 자리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혼자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 그때는 이미 육군본부의 크로스 체킹이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4월 하순 말경에 그때 육군총장 말이 의심이 돼가지고 재차 전화하고 다른 관계자한테도 확인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끝나고 저를 만난 거예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 냈습니다. 이 천공의 이 공간 방문 의혹, 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제 운을 띄웠는데요. 네. 이 반박 입장 이상으로 강한 불쾌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법적 조치에까지 나선 건데 네. 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최소한 증인이나 아니면 영상과 같은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밝히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물론 이 최초 보도한 이 언론사 기자까지 고발하며 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가 직후에 부승찬 전 대변인과 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본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대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네. 천공이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라며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핵심은 민간인의 이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개입, 이 관점에서 책도 썼고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몫은 고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천공을 조사를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를 공개하면 민간인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거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왜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 앞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죠. 김종대 전 의원은 본인에 이어서 부승찬 전 의원까지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만 네. 이 앞으로도 진실을 밝힐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멘트가 앞으로도 또 진실을 밝힐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종근 의원님. 네네. 뭔가 또 추가 폭로를 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김종대 전 의원이 아까 표현했듯이 네. 뭐 부승찬 대변인한테 들었지만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건 지금 그 부승찬 의원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남영신 육참총장 말고도 네. 또 다른 사람에게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도 육참총장에서 근무하는 뭐 군복을 입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무원 출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한다면 네. 그것을 목도한 또 다른 사람들이 현직 군인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내부 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대로 한다거나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고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네. 왜 처음에 이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 나오지 않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거에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의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 하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겹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는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사실 자신이 목도한 게 아니다. 다 들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무엇인가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청담동 의혹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뭐 부승찬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두 사람 다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들었다라고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재묵 기자. 예. 남영신 전 총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보고받은 것도 없거니와 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절 부인,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건데요. 이 기억도 안 나거니와 이 물으려거든 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해라. 왜 나를 찾느냐 같은 반응이었었던 건데 네. 이 관련 내용이 앞서도 설명 좀 들려줬었던 이 김종대 전 의원은 이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휩쓸리다 보니까 곤욕스러울 것이다. 일종의 회피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남영신 전 총장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또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 전 총장 말고 이 이른바 천공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되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 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결국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지숙 기자. 네. 김용현 처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은 천공과 일명십도 없다. 천공 연구원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천공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조해서 위치를 공개하면 밝혀질 사실이다. 본인 CCTV까지도 다 공개해도 된다며 숨기는 네. 게 없이 당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호처장뿐만이 CCTV를 보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상태인데요. 네. 이 부승찬 전 대변인 역시도 이 같은 입장 보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게 직접 이렇게 취재로 이제 다 본 바 이 CCTV를 포함해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등까지도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들려줬거든요. 네. 이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뭐 CCTV를 공개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를 딱 비추는 CCTV가 있긴 할까요? 뭐 공개 만약 있어서 보면은 뭐 확실하게 해결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처음 이제 의혹제가 됐을 때 CCTV는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그거는 있어요. 이제 출입 대장이라고 네. 이제 이런 군 시설이나 이런 육군 참모총장 뭐 관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차량이 들어갔는지 안 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기게 써야죠. 돼 있고 그게 네. 꽤 이제 보존이 오래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김용현 현재 경호처장, 당시 네. TF 팀장 그리고 그 뒤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차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추정키로는 제가 네.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정이 돼요, 누군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동승했다라는 건데 그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거 의혹이 하나. 맞다고 한다면.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청담동 시즌 2라고 이제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 명은 출처가 어디냐, 두 네. 번째는 정황이 어떠냐, 세 번째는 물증이 있느냐인데 근데 이게 출처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첼리스트가 얘기를 한 거고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알리바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부사관, 그 관절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이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사관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군의 보고 체계상 이거는 보고를 안 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황상으로는 신빙성이 막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물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황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물증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민지숙 기자 네.
정치권도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무속인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냄새가 난다라며 천공의 국정농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이 천공을 불러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권 반응 좀 함께 살펴보면요. 이 앞서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후속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이철규 의원, 이 청담동 술자리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요.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정근 의원님. 네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네.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좀 사안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일단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면 네. 이 청문회라는 건 민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국가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청문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영은 처장이라든지 혹은 남원신 육참 총장이라든지 이런 당시 군 관계자나 혹은 경호처 쪽에 당시는 경호처장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가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사실 상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었던 것. 이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한번 걸러낸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니야 이건 역시 아직 의혹이 해소 안 됐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팽팽하게 그냥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사실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제목은 김영우 해촉은 윤심, 아는 윤심 아냐입니다. 이 어제 전해드린 내용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김영우 전 의원과 네. 이 장제현 의원 사이 통화로 촉발된 윤심 공방이 있었죠. 네. 이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한 김영우 전 의원, 어제 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이 장 의원이 여러 가지 심경을 토로했다던 내용이었는데 또한 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과정 등 내용이 좀 언급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실이 김영우 전 의원 해촉과 함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소속 의원이 이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는 이 강승규 이 수석 비서관이 이 직접 김 전 의원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내용을 전한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 건데 여기에 강 비서관 역시도 김 전 의원이 가깝게 지내던 후배다. 이 개인적인 통화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관련 발언 내용이 사실이었으면 즉 이 부적절했다는 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 자체는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행동에 나선 가운데 친윤계도 말을 보탰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놓고 이 가짜 윤심팔이라며 맹공을 했던 이 친윤계 이철규 의원 오늘도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경성판에 끌어들인다라며 이 본인이 대통령과 잘 소통을 하는 관계인 것처럼 알리는 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뭐 친윤들이 다 같이 비판을 하고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뭔가 선을 긋고 그리고 저번에는 당사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좀 해촉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해촉을 당했습니다. 뭔가 좀 겹치는 게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안철수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데자뷰 같죠. 데자뷰 같은데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김기현 의원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달라요. 이거를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안철수 의원은 대선까지 같이 나와서 연대를 한 동반자예요. 누구도 완전히 친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기 대선에 나올 분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장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냐 비윤이냐라는 공격이 어느 정도 큰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친윤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었던 거고 안철수 대표를 의원을 미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총선이 승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친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데다가 게다가 이 김영호 의원을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 그 논란과처럼 이렇게 찍어내듯이 또 쫓아내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이런 기억만 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네.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윤심 빼놓고. 근데 계속 윤심 프레임으로 가면은 네. 선거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말씀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사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정근 의원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게 보세요? 글쎄요, 약간 좀 저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나경원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김영우 지금 선대위원장은 해촉과 해임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해임은 강제적으로 징계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두게 그냥 해버리는 거지만 네. 해촉은 물론 그것도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대방과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하는 게 해촉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은 확실하게 대통령실에서 해임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은 해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물러나게 하는 것도 해촉이라고 하거든요. 네. 해임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한 후보에 대해서 네. 하나의 어떤 갈등 전선,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통합위원이라는 공직에서 또 통합이라는 측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측면에 네. 통합위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걸맞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에 또 설득이 있었던 걸로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해임이랑 해촉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해촉된 당사자 김영우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당사자는 대통령실 결정을 존중한다, 해촉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요, 어제 공직을 맡은 사람이 선거에서 중책을 받는 건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헤아린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그러면서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일침을 놨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원팀입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원드립니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네,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그 윤심에 대한 질문도 곧이어서 있었었는데요. 이 안 의원이 윤심이 아니라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관련해서도 직접을 답했거든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당내 경선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본인 얘기가 아닌데 이 다양한 사람 지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응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과거 인수위원장 시절, 그러니까 이른바 잠수로 인한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 직접 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어떤 갈등이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대선 이후에 안 후보님의 이런 행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안 후보가 대통령과 이 호흡을 맞춰서 잘 소통하면서 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인수위 당시에 연락도 없이 업무를 갖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고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치 우리 안 후보님을 지지하고 잘 소통이 되는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당원들께 알리는 건 잘못다.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답했는데요. 이 본인의 추천 인사, 본인이 직접 추천했던 이 인사로 인해서 잠시 이견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날 저녁 바로 뵙고서는 식사하면서 그 문제는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 누구를 배제하는 전당대회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고위 관계자지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안철수 의원의 얘기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윤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계속 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윤힘이 되겠다. 윤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이 되는 그러려면 총선 이겨야 되고 수도권에서 170석 가져오겠다라는 요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심이다 아니다로 이거하고는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김기현 의원 측이나 뭐 윤핵관 친윤들이 우리가 더 선거 더 잘 이길 수 있다 이런 네. 플랜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윤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잘못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약간 지금 김기현 의원 측을 위한 조언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선거 운동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라는 전망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 모든 상황, 김영우 전 의원이 해촉된 이 상황은 김영우 전 의원한테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하고 이거를 또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재묵 기자. 예.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은 해촉이 됐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안 의원이 자신에게 정치적 음해를 가하고 있다며 이 차기 당 지도부까지 어떠한 임명직 또 당직도 많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도 이 SNS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 이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 본인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만 헌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이에 더해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 바로 또 SNS, 이 장제원 의원의 SNS가 이제 닫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그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잠시 있었는데 그건 일종의 잠시 좀 그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해프닝이 잠시 또 약간 더해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산상 오류였지 정말 SNS를 닫은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사실 장제원 의원이 정부가 출범하고 활발하게 좀 하다가 그냥 잠수를 탔었죠. 뭔가 자기가 너무 중심에 서서 내가 좀 내려가 있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등장을 했다가 다시 또 좀 본의 아니게 뭐 전산상 오류라고 합니다만 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데 장 의원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한번 툭 던진 이유가 어제 저희도 얘기를 했어요. 안풍이 좀 거세다.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죠. 맞습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두 사람 이 다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다자 후보 가운데에서 안철수 의원이 41%, 김기현 의원이 36%로 오차범위 내에서 안 의원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네.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지금 4.8%포인트 차이 지금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전당대회는 한 달쯤 남았고 현재 스코어 좀 박빙입니다. 그리고 어제 변수가 생겼죠. 이 박빙 상황에서 어제 생긴 변수 이준석계가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준석계의 당 대표 주자로 나온 천하람 이 당협위원장 오늘 이 후보 등록했죠. 맞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 영상으로 발언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옛날에 못된 버릇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네, 윤심, 또 윤심파리에 대한 지적으로 좀 출마 의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천 위원장 외에도 이 허은하 의원, 또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이준석 전 대표를 등에 업은 후보들이 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 이준석계 등장에 이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성중 의원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 회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 개입입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마십시오.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출판 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네, 여기에 바로 또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정신 좀 차리라면서 SNS로 맞받아치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이 천하람 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준석의 아바타냐라는 지적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네. 이 무리하게 아바타 프레임을 벗으려 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뭐 제가 예전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같은 멘트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은 패착이 나온다며 이 본인이 잘하겠다는 포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양강 의원들을 동시에 때리기도 했는데요. 이준석이 어제 영남에서 사선을 해봤자 광화문에서 인사하면 99.9%는 누구세요?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며 네. 또 억지로 유명인이랑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며 김기현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양말에 구멍 뚫린 걸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총선 때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조롱을 받을 일이라며 다들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계의 어떤 등장, 네네. 그리고 컨벤션 효과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등판이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중 누구한테 플러스일까요?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크게.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쨌든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하게 돼야죠. 왜냐하면 이게 4위 안에만 들면 됩니다. 4위 안에만 들면 무조건 1, 2위와 네. 지금 단판을 벌일 수가 있어요. 네. 몇 %라도. 그런데 단판을 벌일 때 당연히 김기현 의원하고는 단판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친윤과 대척점이니까요. 그러면 네. 안철수 의원과 단판을 벌여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반윤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플러스 알파 요인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철수 의원한테 간 일부 그런 그 지지층 중에 나는 반윤은 싫어 하는 층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한테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도 내가 반윤 포지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범윤으로서 계속 존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표 계산이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표 계산이 어려워질수록 사실 이 관전자 입장에선 또 재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강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이준석계.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당대회엔 다른 후보들도 있죠. 강재묵 기자. 예. 다른 후보들은 어제 뭐 했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 일정 좀 전해드리면요. 네. 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이 대구를 찾은 건데 생일 선물로 이 40여 가지 음식과 이 케이크 등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이날 있었던 다양한 기념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생일이기도 했던 어제 이 달성군 사저 부근은 이 지지자들과 이 시민들로 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건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도 있는데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꽃다발에 케이크, 떡을 들고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 사면 복권이 되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이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유영아 변호사 후원회장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홍준표 시장이 공천을 받고도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향력이 좀 미미해진 거 아닐까 했는데 여전히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심을
또 구애를 하는 거 보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영향력이 제한적이 됐지만은 옛날만큼 네. 세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또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출마로 가장 피해를 볼 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4위 안에. 왜냐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윤상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어떤 표라도 지금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그 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황교안, 윤상현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빠질 수 없는 거죠. 빨리 가서 이제 뭐 액션도 취하고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일 거예요. 예. 아, 그런 포인트가 또 있었네요. 천하람의 등장으로 윤상현이 좀 힘들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아이템 서초동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네. 제목은 조국 1심 선고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면회입니다. 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인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네. 이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다라는 점이 반영이 됐는데 네. 추징금도 600만 원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입장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던 조 전 장관, 이 네.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목소리를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년이 걸린 이 1심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럼 뭐가 무죄고 뭐가 유죄고, 지금 뭐 본인이 뭐 유무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적용된 혐의만 13가지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굉장히 사안이 다른데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총 크게 3가지입니다.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가 있고 자녀 장학금, 뇌물 의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찰 무마 관련 혐의가 있습니다. 네. 이 법원은 일단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 상당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조국 교수와 정경심 전 교수 배우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고 이 자녀 두 아들과 딸의 생활 기록 사문서 위조 관련된 혐의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들의 충북대 의전원 서류 관련 제출 부분은 무죄 인정이 된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네. 이 서류는 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시 써줬던 이 활동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정경심 씨가 위조한 걸로 보여서 이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딸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딸 장학금 6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면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통념상 이 노환중 의료원장이 이 조민에게 딸에게 제공한 장학금은 이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진배 없다, 다름이 없다라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찰 무마 관련된 혐의도 유죄 인정이 됐는데요. 네. 이 재판부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쭉 유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녀 입시 범행은 이 대학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도 이 고위공직자로서 첨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 부분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잘 좀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입시비리, 감찰무마, 뇌물. 이 중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입시비리 유죄, 이 감찰무마 부분 일부 유죄, 그리고 뇌물 부분은 뭐 사실 이 뇌물을 뭐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탁금지법 관련한 게 좀 유죄로 판단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종근 의원님. 네네. 지금 보면은 아까 조국 전 장관이 선고가 끝나고 나와서 약간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내가 뭐 사모펀드를 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입시비리만 유죄가 나왔다. 지금 이런 요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와 물이 반이나 남았다의 차이. 그러니까 물이 반 있는 그 물잔을 보고 하는 그런 그 이 두 가지 반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판결문을 보면 사실 아까 기사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리고 해서 이 형이 굉장히 무겁게 지금 나온 셈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어떤 그런 이 변명에 가까운 지금 그 언론에 대한 말은 뭐냐면 네. 8개에서 9개가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모펀드 부인의 정경심 교수까지 그게 무죄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상 다시 들여다보면 완전히 무죄가 나온 건 아닙니다. 또 정경심 교수도 4개 중에 2개에 대해서는 또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죄 나온 부분만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서 네. 유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사실상 조국 교수의 이 지금 이 구형도 네. 이 전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더 무겁게 지금 나온 것도 사실 맞아요. 사실 네. 이게 뭐냐면 부인이 했고 난 모른다거나 이 선을 그으면 되는데 네. 그건 역시 그렇지 아니하고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만 주장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재판부가 형을 무겁게 낸 어떤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보였는데 오늘 재판이 원래 정경심 교수도 같이 지금 이 피고인인데 정 교수는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숙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입장하는 모습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겼는데 네. 정경심 교수는 이 구속된 상태여서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허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가 허가돼서 네. 임시로 석방이 된 적이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이게 연장이 불어돼서 지금까지 재수감된 상태로 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오늘 지난해 대법원에서 4년이 인정된 것에 네. 추가로 1년이 더 실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입시비리 관련해서 유죄가 된 건 아들 부분이고 딸 조민 씨 관련해서는 이미 뭐 부산대 의정원까지 지금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민 씨가 또 이 소송을 이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조민 씨 2019년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은 상관이 없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산대가 조민 씨의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자 소송을 낸 건데 네. 어제 이 부분도 재판이 있었는데 조민 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 조민 씨 다음 달 16일에 직접 또 본인이 원고이자 증인으로 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